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어제 제가 사실은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이 이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다시 변환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좀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자, 그러면은 화면을 봐가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KUSD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 DPOI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죠. 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실제 현물 자산이나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어, 화폐를 담보로 해서 금액적인 안전성을 보장받는 가상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에는 우리가 많이 보셨던 거는 USDC도 잘 모르겠고 USDT는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법적 화폐 담보로. 근데 실제로 이렇게 USD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USD 바이낸스 쪽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서클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그 테드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화폐로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나라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니까 원화를 가지고서 바로 어, 가상 자산을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암호화폐라고 제가 표현을 좀 했는데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말 그대로 범적이라고 적었네. 법적 화폐를 담보로 하는 경우고 이 암호화폐 담보로 하는 경우는 다이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담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운영의 묘미예요. 그래서 이게 어, 루나의 그 루나와 테라 이거의 둘의 유동성을 조절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세 가지의 스테이블 코인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의 중에서 담보가 꼭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위험성은 이 세 가지가 다 존재를 한다고 봐야 돼요. 특히 요 놈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2022년 9월 21일에 미 하원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2년간 발행 금지법 초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은 이 날짜가 9월 21일인가 그랬는데 그 이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다음 이러면 다음 주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보시다 보면은 패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패깅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법정 화폐의 가치에 고정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은 돼 있는데 이거를 영영 사전에 찾아보면은 뭐 특별한 레벨 또는 비율로 가치와 같은 것을 유지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비율로 유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패깅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예를 들어서 1달러라고 하면은 1달러를 거의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은 1 USDT는 1달러다. 이런 의미지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의 약간의 아주 미세하게는 그 가치가 1달러에서 변화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1달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전에 그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한국의 거래소에서는 원화를 가지고서 바로 가상 자산을 살 수가 있죠. 암호화폐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트론이든 리플을 그, 그 거래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은행의 계좌에서 돈을 그 거래소로 옮긴 다음에 거래소에서 바로 원화를 가지고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외로 가서 그러니까 US 달러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고 특히나 해외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사놨던 게 넘겼을 때 또 그 가치를 늘 가지고 있죠. 그게 네트워크가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못 쓰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스카이나일라라는 데에 K 스테디움 생태계의 스테이블 코인 KUSD를 출시한다는 이런 공지가 2023년 11월 15일에 뜬 게 있어요. 거기에 이거는 하나의 뭐 내용을 이렇게 요 그림도 제가 하나 캡처를 했는데 KUSD 근데 USD라고 표현이 되기는 달러라는 표현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그 K 스테디움 에코시스템 그게 생태계 K 스테디움 생태계의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KUSD다. 이런 걸로 하나의 그 그림으로 이렇게 어, 띄워 놨던데 그다음에 앞에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다 일단은 좀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몇 개를 제가 적어 놨는 거를 보시면은 이게 제가 그냥 캡처만 떠 가지고 스크랩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좀 이용을 했는데 제가 이걸 뭐 다른 내용을 또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K-스테디움 생태계만의 독창적인 스테이블 코인 KUSD를 소개합니다. KUSD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조성과 유저들의 수익 창출, 나아가 다른 생태계와의 연결을 통한 확장을 위해 그라운드 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KUSD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그라운드 체인 기반, 그러니까 K 스테디움이 그라운드 체인 기반의 그 메인넷이잖아요. 여기 그라운드 체인 기반의 이 네트워크에서만 KUSD가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K 스테디움 생태계 내의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 KUSD로 대체될 것이며 K 스테디움 내의 유일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게 이를 위해서 아테네 스왑의 루이 KS-USDT 페어를 포함한 KS-USDT 페어는 모두 KUSD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미 이런 거를 그러니까 KS 뭐 K 스테디움 USDT 뭐 이런 의미로 붙여놨던 게 이게 이전에 이런 식으로 페어 상태로 그 덱스에 올리는 작업을 했는가 어땠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이제 없애고 KUSD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고 어, KUSD가 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KUSD는 USD에 패깅된 정거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KUSD는 USD에 패깅된 정거금 기반이라고 해요. 담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고 정거금 기반. 정거금은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 그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게 있죠. 정거금 내가 실제로 10만 원밖에 없는데 또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저 주식이 막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정거금률을 얼마로 정해 놔놓고 뭐 20%면 20%, 뭐 40%면 40% 이렇게 해 가지고,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거래를 하는 거는 정거금 100%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런 건데 정거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K 스테디움의 개발 그리고 개발한 운영사인 크립티드의 대표 기술. 근데 K 스테디움은 개발 운영을 이게 그 개발 운영에 대한 부분은 K 스테디움 PT라는 곳이 기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발 앤 운영사인 크립티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립티드가 개발도 하고 운영사의 역할도 둘 다 한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드업이라는 거기에 보면 케이스트 PT라는 어떻게 보면 법인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K 스테디움의 법적인 그 법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크립티드라는 게 운영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개발 앤 운영사 둘 다가 표현되어 있고, 대표 기술 DPO와의 합의 알고리즘을 포커한 아, 포커한 프로젝트들의 연결을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 DPOI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만 그 DPOI가 언급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K-스테디움 유저 누구나 USDT, USDC 등의 스테이블 코인, 기존에 나와 있던 테드나 서클의 이런 등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점거금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USDT나 USDC가 점거금이네요. 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민팅 함으로써 KUSD를 획득할 수 있으며, KUSD는 그라운드 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체인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은 민팅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민팅이 도대체 뭔지 아세요? 민팅이라는 게 블록체인 자산을 생성하는 과정. 그러니까 민팅이라는 게 사실은 주조란 뜻인데, 뭔가를 녹여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민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코인 또는 토큰을 새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녹여가지고 이거를 만든다는 그런 표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 이 USDT나 USDC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서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하는 경우죠. 법정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고 그라운드 체인이 아니면은 사용을 할 수 있는 KUSD를 그 획득을 해라, 가져라, 이런 의미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정말 많이 어,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분명히 어,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정거금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이거와 교체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어떠한 창구가 있을 거고, 그 창구를 하나의 주소라고 봤을 때 그 주소의 관리자는 K 스테디움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게 그 담보금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담보라는 의미를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담보라는 게 그냥 보증이잖아요. 아까 USDT를 설명을 드리면서 미하원 그거 말고, 이게 테드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 그러니까 인제 담보를 거기에 인제 반영돼 있는 숫자에 비해 가지고 실제로 그 US 달러가 얼만큼 있는지가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아직도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퍼센테이지가 아주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온 게 USDC인데, 이거는 거의 뭐 100 개면은 100 개, 100만 개면은 100만 개에 해당이 되는 100만 불이 있다는 이야기고, USDT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도 아닌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 거쳐 가지고 이거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거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라운드 체인 네트워크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도입 배경으로 K 스테디움의 스테이블 코인 KUSD는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계획된 K 스테디움의 주요 로드맵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가 이렇게 내놓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 갑자기 나온 건지 어쨌든지 여기서 언급을 하기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계획된 K 스테디움의 주요 로드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K 스테디움은 가장 중요한 건 기축통화는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D앱, 여기에서 개발을 한 D앱에서도 존재를 하는 토큰들이 또 있지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담보물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역량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이런 거지요. KUSD는 하나도 그냥 표기상으로 1달러 K 1K 1KUSD가 1달러라고 하는 것만 돼 있을 뿐, KUS USDT나 USDC를 맡김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KUSD를 갖게 된다고 하면은 그제서야 가치가 인제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지금 단계를 두 번을 거친 거잖아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DAI처럼 뭐 거기에 담보가 되는 가상자산이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에 여기서 이 부분이 담보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아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통량 조절을 하는 알고리즘 운영 방식도 아니고, 그다음에 법적 US 달러를 넣어 놓고 그거에 해당이 되는 만큼을 발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 자체는 그냥 만들기 쉽지요. 만들어 놓 우리가 KOK 토큰도 마찬가지고 K스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의 거를 이렇게 USDT나 USDC 등을 받아서 바꿔 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 말고는 없는 거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이 제가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특이점을 하나 딱 적어 놨는데, 누구나 정거금 납부를 통해 무료로 민팅이 가능하나, 민팅이라는 것이 KUSD를 갖는 거지요. 하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가능하나 환급시 KUSD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속 가능성을 위해 누구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K-스테디움이에요. KUSD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최소 환급 수량이 제한이 있대요. 최소 환급 수량과 환급 수수료, 출금 대기 기간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최소라는 게 뭐 1 개, 2개 이런 의미가 아닌 거고, 환급을 해 주는 수량이 이 유지를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00K KUSD나 USDT나 USDC가 있는데, KUSD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전량 다 바꾸겠다라고 들어와 버리면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 환급 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량을 다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환급을 한 또 수수료를 또 내야 되고, 뭐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서 왜 굳이 이 짓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해를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K-스테디움은 그라운드 체인 네트워크를 통한 타 메인넷과 사이드 체인 확장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다.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지금 8만 명, 뭐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 KUSD를 혹시나 USDT나 USDC를 가진 사람이 이 그라운드 체인에 들어와 있으면서, 뭐 소위 말해서 교환을 해 가지고 KUSD로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만, 어 그라운드 체인에서만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를 위해 가지고 타 메인넷과 사이드 체인을 확장을 하겠다라고, 뭐 이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목표고 계획이지요. 그런데 사이드 체인을 허용을 하는 쪽이 있고 허용을 안 하는 쪽이 있겠죠. 사이드 체인을 쉽게 허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결코 들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KUSD는 체인 간 생태계를 연결하는 뭐 이코노믹 허브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의 중심이 되겠다. 뭐 중심과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말로는 뭐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라운드 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KUSD는 USDT의 낮은 속도와 낮은 이자율 등의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늘 속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게 어 요 다음이 나오던가 뭐 그런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DPOI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DPOI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어 언급이 되어 있고, 언급이 되어 있는 게 한 세 백서상에서 세 파트에 나온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려 놓은 거예요. 일단은 K 스테디움은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뭘 기반으로 한 거냐면은, 자체 개발된 메인넷 그라운드 체인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기반으로 되는 그런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 그래요.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의 장점만을 이용을 한다 그러는데, 뭔 장점을, 어떤 부분의 장점만을 이야기한지도 사실은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언급이 된 게 없어요. 이러한 것이 DPOI를 채용을 하는데, DPOI라는 게 위임
투자 증명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이 위임 투자 증명을 채택을 하는데, 이 위임 투자 증명이라는 거 자체가 현존하는 DPOS, 디포스라고 해서 위임 지분 증명이라는 거에 그 투자와 그 공동체의 어, 결합을 어, 그 투자와 공동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제4세대 합의 알고리즘이라 이거예요. 4세대 합의 알고리즘인데, 이게 결국에는 투자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는 그 지분 증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임 지분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위임 지분 증명에서 실제로 바뀐 거는 보면은 요게 스테이크인데, 요게 인베스트먼트로 바뀐 거 이 차인데, 여기에서 이게 기술적인 뭐라고 자꾸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투자와 커뮤니티,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커뮤니티 풀에 그 VC에 있는 자금,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 그거를 커뮤니티, 요거를 그 결합을 한 그런 거를 그런 어, 저기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DPOI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채택한 게 K-스테디움이고, 그 K-스테디움은 자체 개발된 어, 메인넷 그라운드 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다. 뭐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좀 넘어갈게요. 뭐 이 제가 많이 이걸 찍었는데 VC라는 의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별 특별한 저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속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속도를 이야기하면서 based on MDL이라고 했어요. 근데 MDL을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15,000 TPS는 MDL이 일단은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말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결국에 그 이 MDL인가 이걸로 하면은, 그 다음에 BPU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100만 TPS까지도 기본적으로 뭐 그 목표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5,000 TPS 뭐 그거 이하도 아니고, 실제로 속도 면에서 우리가 트론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을 하면서 뭐 다른 그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가 정작 필요한 거를 USDT로 바꾼 다음에 KOK를 사서 스테이킹을 하거나 내 지갑으로 가져오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그 속도 때문에 쏙 터져 죽고 하는 그런 거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못할 정도다. 그다음에 그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 소위 말해 가지고 DPOI라는 거는 목표로 하는데, 겨냥을 하는데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는데 뭐 그 목표를 맞추고 있다. 뭐 이렇게 해놔 놓고, 뭐에 현재 존재하는 디포스에 있는 이 커뮤니티 펑션을,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근데 뭘 저기 개선을 함으로 해서 그러나 하면은, 현존하는 디포스, 그러니까 위임 지분 증명 알고리즘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존재하는 그 디포스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뭐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어
이거는 커뮤니티 풀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지요. 그런데 DPOI의 기술을 접목을 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적이다라고 하기에 그렇게 볼 수도 있나? 그러니까 투자와 그다음에 커뮤니티,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그러니까 디포스에서 그거를 추가로 결합을 해 가지고 그 운영을 하는 그런 하나의 합의 알고리즘 정도지요. 근데 이거를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뭘 가지고 자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 뭐 DPO와의 합의 알고리즘은 K 스테디움 에코시스템 디자인의 뭐 그 코어, 그러니까 핵심이다. 핵심인 DPO와의 합의 알고리즘은 유저 참여를 포함한 유저 참여를 통해서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놨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보면은 KUSD라는 게 어 실제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라고 하면은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거다. 내가 USDT나 USDC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가장 그 안정성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있지, 굳이 KUSD라는 듣도 보도 못한 거를 '내가 바꿔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지금 거기에 어 이미 상장이 됐고, 그다음에 인제 페어 형태로 덱스에도 이미 상장을 시켜 놓은 것들도 있는데, 자꾸 뭐가 많아져요. 근데 하나하나도 이해를 못 하는데 자꾸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게 뭔가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USDT를 내가 가지려 그러면요, 내가 그만한 돈을 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USDT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교환을 해요? 내가 투자를 이미 했고, 투자를 한 상태에서 내가 또 쓰는 역할도, 유저 역할도 또 사용자 역할도 또 해야 된다 그러고, 하여튼 간에 거기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스스로를 또 뼈를 깎는 이런 고통을 겪더라도 참고서 내가 좀 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 그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나는 이 K-스테디움의 앱이라든가 KOK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 로그인하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상 자산을 이전을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이런 것조차도 어렵잖아요. 근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어떻게 보면 그건 자산이니까 그게 거래소를 통해서 매도만 되면은 현금화되니까 돈도. 그다음에 거기에 또 사용을 하고 내가 또 가스비도 발생을 시켜야 되고 또 사람까지 또 모아야 되고, 내가 VC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어 기관 투자자와 다르게 개인 투자자로서 개인 투자 회사처럼 또 투자를 하는 모든 것들을 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결국에는 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투자 회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투자 회사는 투자를 여기에 하는 게 적합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투자를 받을 쪽에 어떠한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은 다음에 거기에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하는 맨파워가,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요. 근데 이 VC라고 하는 커뮤니티 풀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을 여러분들은 그 송가병 씨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기관들이 초창기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많은 양의 토큰 코인들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베네핏을 갖고 거기에서 상장이 딱 되는 순간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런 거를 기관에만 가지도록 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거를 우리도 좀 하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결국은 개인 투자 회사처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 놔놓고 뭐를 해요? 바로 위임을 하지요. SOO라는 게 있죠. 스테디움 오너. 그런데 개개인은 뭘로 표현이 돼요? SOM으로 돼요. 스테디움 오너 멤버예요. 일종의 그 한 구성원만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SOM은 뭘 하느냐? 그러니까 SO라고 하는 그 4 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송가병 씨 같은 경우에 D앱을 D앱 개발자를 뭐 수시로 계속 만나러 다닌다고 하잖아요. 만나 가지고 자기 수준에서 절반을 쳐내고 나머지 절반은 뭐 그때 표현하기에 10개 정도를 어 미팅을 했는데 5 개는 자기 수준에서 쳐내고 5 개는 크립티드라는 운영사한테 넘겼다. 자기가 고 정도면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다라고 했겠죠. 그럼 인제 거기에서 또 이야기한 게 기술적으로나 뭐 꽝 꼼꼼하게 그걸 본다 이거죠. 누가? 크립티드라는 운영사가. 그러고 나서 거기서도 채택이 안 되고 하면은 일단은 투표에 붙이는 것조차도 못하죠. 그동안에 여러분들 뭐 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돈만 넣어 놓은 상태고. 아이 돈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산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자산을 넣어 놓은 상태로 있다가 뭔가가 인제 올라와요.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뭐 어느 정도 설명은 돼 있겠죠. 근데 그거 내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투표를 하는 거, 보링하는 거 말고는 없지요. 근데 알고 하겠어요?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알고서 투표를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리고 인제 어 표면적으로 이래 봤을 때는 내가 엄청난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누군가가 해 놓은 거를 마지못해 나는 인제 그 DPoS 같은 경우에는 넣어 놨는 거를 해줘야 가져갈 수 있어요.
DPY는 잡아 놓으면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뭔가를 이게 여기에 참여를 할지 말지. 근데 실제로 투표한 숫자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8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투표했는 숫자를 보면은 각 노드당 뭐 수백 명이나 됐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수백 명은 좀 그렇다고 치고 한 1,000명이나 됐는지, 각 노드가 18 개라고 하면은 19 개라고 하면은 1,000 명씩이라고 해도 18,000 명이에요. 19,000 명이죠. 근데 실제로 투표했는 투표율 90 몇 프로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거기에 투표한 숫자들을 보면은 투표율 정말 낮다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투표를 하려 그러면은 거기에 로그인을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몇이냐라고 또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어요? K스테디움 앱을 깔면은, 앱을 깔고 자기가 본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인제 뭐 로그인 과정까지 하는 것 자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스카이 날다라고 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뭐 그걸 이렇게 듣고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거지요. 용어 하나하나 거기에 내용들을 이해를 얼만큼 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관건인데, 다 어려운 말들이에요. 용어는 들어봤지만 그 용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해당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누가 판단을 하기보다도,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에 이 영상을 보시고 또는 줌에 들어오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내용을 아시는 분이 극소수예요.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이게 KOK 플레이에 계시는 분만 그럴 거냐?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람이 어려운 거를 딱 접하면요, 일단 겁부터 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스마트폰을 딱 조작을 딱 하려고 할 때, 내가 전화 받고 메시지 쓰고 몇 번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거 외에 뭔가를 한번 클릭을 하려 그러면은 겁부터 나지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지요. 그럼 무슨 느낌부터 먼저 와요? 두려움부터 먼저 와요.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앱을 깔고 거기에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부터 해 가지고 쭉 가는 거. 그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자산 이전을 해 가지고 투자를 했는 거를 내가 보고 싶은데, 내가 직접 하신 분 있어요? 누구 도움 받아 가지고 깔아 놓은 상태, 설치되어 있는 상태, 거기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오늘 몇 개 이자 받았을까? 몇 개 있는가?' 이것 말고는 다른 거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출금을 해 가지고 뭔가를 매도를 하거나 또는 매수를 해 가지고 다시 잡은 짓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D앱이라고 하는 그 게임들이 나왔는 거 접속을 해 가지고 게임을 한번 즐겨 본 적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보면은 '나는 지금까지 하나도 한 게 없구나.'
제가 장난 건데 95% 이상 솔직한 그 입에서 나오는 걸로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이거는 99. 한 5% 정도는 전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0.5% 남잖아요. 그게 무슨 생태계예요? 그리고 무슨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오프라인 설명회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송가병 씨나 몇몇이 이렇게 세미나 또는 뭐 강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내용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뭉뚱그려 가지고 비전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나는 그렇게 실행을 실제로 내가 조작을 해 가지고 내가 또 뭔가를 이용을 함으로 해 가지고 내가 자기 만족감을 느끼거나 이런 걸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뭐만 들어요. 개습이 나오고 뭐 어떤 프로젝트들이 쭉쭉 진행이 되고 디앱이 뭐 저기 나는 얼만큼 사람들 만나 가지고 디앱 개발자 만나 가지고 그 일부는 내가 쳐내고 일부는 또 그 운영사 개발사 쪽에다 인제 보내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좋은 거 중에서 끄집내라.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디앱에 올라온 건 뭐 있어요? 지난번에 그 뭐 경연해 가지고 세계가 탑3 뭐 이렇게 선정이 됐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냥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용할 수 있냐는 거죠. 개발이 돼 가지고 나왔을 때 내가 이용을 할 만큼 되려 그러면은 적어도 게임이라는 거는 여러 번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용을 하는데 뭔가 어 그 거래를 하고 이런 거 할 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덩치를 탁 쥐고 "요거 눌러 보세요. 저거 눌러 보세요." 그래 가지고 찬찬히 한 번 하고 나서 "당신이 다시 해 보세요." 해도 못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내가 자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거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누르시고 요런 게 나오면 요거 누르시고 요렇게, 요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당사자는 눌러보는 것 자체도 겁이 나요. 못 해요. 하나도 모르고 못 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눌러보고 이렇게 하면은 쪼끔은 나아져요. 근데 이게 같은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출금을 하거나 내가 매도를 하고 또 옮기고 이런 것들을 한 적어도 한 10번 가까이는 해야지 누가 보는 앞에서 해야지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게 또 자주 있어야지 그건 인제 자연스럽게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이 넘어가고 할 때 이게 영문 버전으로 되거나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not applicable 뭐 이런 표현이 딱 하나 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인제 막 공황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 갖고 뭐가 날라갔나?'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이게 현실인데 비전만 이야기하고 뭉뚱그려 가지고 세세하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랬었어요. 어떠한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오프라인에서 해요. 막판에 자산 이전하는 거 도와줘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은 그 사람 걸 가지고서
로그인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옮겨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좀 더 친절하다 그러면은 앱을 깔아 주겠지요. 그런 정도인데 여기에 지금 발표가 되고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이해를 저는 정말 99.5% 정도는 이해를 할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잡아 줘 가지고 95% 정도만 모르고 5%가 안다. 그러면은 어 58에 40, 4천 명 되나요? 4천 명 정도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4천 명인가 400 명인가 하여튼 간에 400명 정도 400명 정도 되겠네요. 정말 이거는 제가 좀 과하게 설명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실제로 실상이 그럴 거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를 유튜브나 이런 인제 내가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영상이 올라와도 사람들이 그거 일일이 해 보지 않아요. 그다음에 답답은 한데 뭔가 물어보려 그러면은 뭐를 알아야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맹탕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뭘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 봤어요. 제가 업무를 하는 게 인터내셔널 레귤레이션스 그래 가지고 해외 승인 기관들이 서울에 뭐 그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에 몇백 명씩 모아 놓고 설명회를 여러 기관에서 와 가지고 승인 기관에서 와서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버 잡으로 보통 이것과 관련된 일을 해요. 가라고 하니까. 어떤 경우는 참가비까지 내고 와요. 회사에서는 하나라도 더 돕고 와야 되고 그거는 또 안 되면은 제가 하는 업무는 일이 안 되면은 뭐가 되나 하면은 품질 문제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품질 문제가 생기면은 불량이 났다. 그러면 1:1 교체도 가능해요. 제가 하는 건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로또 자체를 생산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로또 전체는 리웍을 하든지 백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은 아는데 고유의 잡으로 그 사람이 담당을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0 명이 왔다. 500명 중에서. 그러면은 질문을 하라고 해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가라 그러니까 갔다가 자요. 통상 그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오후에 해요. 10 분쯤 오는 시간이지요. 그러고 인제 책자를 나눠 줘요. 그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끝날 때마다 한 10 분에서 20분 정도 Q&A 시간을 가져요. 사람들이 그 질문이 없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요. 왜 질문을 하냐면 저는 알아요. 근데 저도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는 전부 다 제조업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것만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알아야만 되는 내용에 관련된 질문만 던져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질문에 대해 가지고 성인기관이라고 해도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요. 그러면 브레이크 타임에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하나하나씩 그때 물어봐요. 왜? 이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니까 한국어로 설명을 안 해요. 영어로 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더 잠이 올 수밖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마케팅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성인기관의 내용은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좀 들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그다음에 그렇게 영업도 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요. 근데 모르면은 쪽팔려서 사실 질문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꽝이에요. 그 시간만큼 자기 본잡도 있었는 거를 가서 또 해야 돼요. 그 시간만큼 허비했는 시간만큼 어떻게 보면 여기에 투자를 한 거지만은 낮잠 잤으면 허비한 거잖아요. 이것도 못 얻고 저것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 사람들이 알고 갔으면 하는 내용만큼은 제가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정도라도 가지고 가는 것이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내가 이 100% 중에서 한 90%는 이해를 했는데 10%를 내가 몰라요. 그러면은 90% 아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을 내가 모르겠다. 요것만 숨통을 탁 틔워 주면은 뒤에 것도 대충 이해했는데 주르륵 다 풀려 버려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맥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라 그래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는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사람 소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당연히 콘텐츠들이 제대로 가르쳐질 거다라고 생각했고, 저도 당연히 그랬고. 근데 제가 몰랐던 거는 거기에 올라오는 게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빼고 돈을 조금만 줘도, 그 당시 예를 들어서 $5, $7, $3 할 때 운영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KCP 통해 가지고 올리면은 그 돈 얼마 들도 안 해요. 운영하는 사람들 기준에 있는 데다가 국내에 그 재단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면은 정말 고임금을 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동남아로 보내 가지고 동남아의 사람들 영어권, 뭐 필리핀인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자막이라도 좀 넣어 달라. 그리고 24 시간 거기에 대한 CS 기능도 좀 해라. 운영 기능도 좀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돈 별로 들지 않아요. 서버 이용할 수 있는 횟은 그거 좀 늘리고, 그렇게 전체 토탈적으로 하더라도 돈 많이 안 들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근데 그거 전부 다 저기 꽉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 이 모양 이 꼴도 안 됐을 거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거 안 듣더라도 뭐만 하면 돼요. 사람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우리가 1억 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000,000명 정도라도 모였으면은 그때 제대로 되는 메인넷을 하나 어 이미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축통화로 KOK를 기축통화로 쓰는 걸로 거기에 발행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신규로 KOK를 KOK 코인으로 했다. 그러면은 KOK 코인으로 1:1 수합을 다 시켜줘 버리면 되는 거죠, 시작부터. 그러면은 어떤 것도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었죠. 근데 지금 뭐예요? 짜게 놨지요. 짜게 놨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쪽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이 몇 가지가 되는데 다 똑같은 회사의 직원만 나타나잖아요. 회사 대표가 나타나잖아요. 재단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뭐 재단 위에 저 위에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실무적인 것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업체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벌어졌지만은
우리가 KOK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이런 저기 저는 천주교 신자니까 성삼일의 첫날인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성주간 시작인데 이 뭐 저 가지도 못하고 오늘도 여기 앉아 있는데 토요일은 제가 어, 주문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상도 올라가는 것도 낮에 해가지고 영상 하나 올릴 수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듣고 또 전달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KOK만 있었다 그러면.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는 스테이킹을 나머지 또 세 가지가 그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가치가 지금 더 좋아졌어요. USDT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가치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그 숫자는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이더리움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좀 헷갈려요. 이것들이 뭔가를 좀 장난을 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어 제가 보기에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한 6천 개에서 1만 개 정도 있어요. 그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더리움은 저기 이더리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고요. USDT도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어야 돼요. 10분의 1도 나간 게 없어요. 제가 봤던 그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떤 뭐 이런 작자들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거지 같은 것들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거지라고 표현, 정말 거지같이 아무것도 없던 것들이 지금 해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 그 회사 뭐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뭐 나머지는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뭐 변호인단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참 기가 차지요. 예, 우리는 적어도 지금 이런 내용 정도도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요. 왜? 내가 소개한 사람이 거기 있을 거고, 나를 소개한 사람이 거기 있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 지금 하나하나 붙잡고 물어보면은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 별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냥 누구를 믿듯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다 그러면은 믿어요. 나머지는 못 믿어요. 거기는 실제로 실체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유구한 역사 동안 갖춰놓은 게 보여준 게 신뢰를 가질 만한 게 분명히 존재를 하지요. 근데 여기는 그 업체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뭐 더군다나 그 저기 음성 파일 올라왔는 내용이 보면은 정말 뭐 저는 그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 들어보면 그것도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1년 더 불어 가지고 그렇게 어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아는데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대학교 나온 뭐 양아치 같은 놈이라 그랬나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 수준이 뭐 어디 가겠어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